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에서는 먼저 실제 변환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픽셀 값의 보관 방법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평행 이동과 회전 그리고 확대 축소 변환 기초적인 변환을 알아보고 또 변환 행렬을 이용한 좀 더 일반적인 변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셀 값의 보관인데요. 보관은 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평행 이동 혹은 뭐 확대 같은 거 할 때 이동을 한다고 하면 원본 영상의 픽셀로부터 원본 영상의 픽셀 값을 읽어서 그것을 결과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얻어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보통 뭐 입력 영상, 원본 영상의 픽셀값, 정수 위치의 픽셀값을 읽어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위치에서 값을 가져온다.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픽셀은 정수 위치에만 좌표로 이제 2차원 배열에 들어있는데 소수점 위치 가져오려면 뭔가 방법을 써야겠죠. 특히 뭐 영상이 확대 뭐 같은 변환이 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왼쪽이 결과 영상이고 오른쪽이 입력 영상이다. 그러면 0,0은 0,0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2배라고 할 때. 근데 1,0은 1,0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0.5,0 같은 위치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소수점 위치에서 픽셀 값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때 소수점 위치 이 픽셀 값을 측정하는, 추정하는 기법을 픽셀 값의 보관 혹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방법으로 뭐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 4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하지만 성능은 낮겠죠. 그래서 최단 입점 보관이 있고 그리고 뭐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쌍선형 보관 그리고 좀 높은 품질을 위해 사용되는 입방 훼손 보관 혹은 쌍입방 보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계산 시간은 증가하고요. 대신에 어떤 인터폴레이션의 품질은 증가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최단 입점 보관을 살펴보면요. 최단 입점 보관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픽셀을 소수점 위치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이때는 뭐 반올림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값을 읽어와야 하는 픽셀이 이렇게 소수점 위치다. 여기에 점으로 표현된 이 4지점이 정수 좌표고요. 그래서 XY가 여기서는 정수라고 한다면 그 이웃에서 X 플러스 1, Y 또 X, Y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4 정수 좌표가 있을 건데 최단 입점 보관에서는 이렇게 소수점 위치가 있을 때 그냥 가장 가까운 X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반올림 그리고 Y 방향으로도 가장 가까운 반올림 해서 이 X 플러스 1, Y가 선택되는 그런 보관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는 문제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점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고 코드로는 뭐 반올림 코드만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좌표에 0.5 더하고 인티저형으로 타입 캐스팅하는 형변환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좌표가 소수점을 가질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속에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검사해서 내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 매크로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는 myimage.h 파일에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의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좌표 값이 있고 low와 high 즉 최소 픽셀 범위 위치의 범위죠. 최소 범위 최대 범위 해서 그것이 항상 그 범위 속에 존재하도록 클립 매크로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관 위치를 얻어오고
반올림한 위치로 놓고 그 위치의 픽셀 값을 바로 리턴해주면 최단 입점 보관이 완성이 되겠죠. 이때 최단 입점 보관 같은 이제 앞으로 구현할 나머지 보관 기법들도 다 myImage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선언해 주도록 하는데요. myImage 멤버 함수에는 값을 읽어오는 getAdd 함수가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보관 기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와 같이 getAdd 함수 밑에 이렇게 최단 입점 보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관 기법들도 멤버 함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픽셀 값을 보관 기법 사용해서 읽어올 때는 영상 변수 점 이렇게 nearest neighbor 하고 좌표값 넣어주면은 픽셀 값을 얻어올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좀 더 품질을 좋게 보이는 쌍선형 보관인데요. 최단 입점 보관을 했을 때는 전혀 어떤 소수점 위치에 따른 값의 계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같은 걸 했을 때 막 계단 효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선형 혹은 3차 함수 같은 것을 이용한 보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1차원에서 우리가 보관 기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x와 x 플러스 1 정수좌표가 있을 때 p는 0에서 1 사이의 소수겠죠. 그래서 이런 소수점 좌표가 있을 때 x에서의 픽셀 값이 a 그리고 x 플러스 1에서의 픽셀 값이 b라고 하면 c 값은 즉 x 플러스 p 위치에서의 c 값은 단순히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2차원일 때 이렇게 x 방향 그리고 이렇게 y 방향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하면 먼저 x 방향으로 보관을 한번 수행해 주고요. 그럼 이 위치의 픽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y 플러스 1 위치에서도 또 x 방향의 보관을 한번 해주면 이 위치의 픽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픽셀 값과 이 픽셀 값을 y 방향으로 다시 보관을 해주면 즉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위치 즉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지점에서의 픽셀 값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을 2차원의 경우에 좀 더 식을 정리해 보면 각 이 위치 네 군데 픽셀 위치에서의 픽셀 값에 어떠한 가중치가 붙어서 계산이 가중치가 붙은 합의되어서 이 보관 위치에서의 픽셀 값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때 이 네 위치의 픽셀에서의 가중치는 대각선 위치의 이 사각형의 면적에 비례하게 되는 그런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각선 위치의 사각형이 좁아지면 상당히 보관 위치와 해당 픽셀이 멀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중치가 이 넓이만큼 아주 작은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 픽셀의 경우 여기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 대각선 위치, 즉 이 위치에서의 사각형 넓이가 상당히 크게 되죠. 그랬을 때는 이 픽셀에서의 가중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이 4개의 사각형, 좀 잉크가 지저분한데요. 이 4개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그리고 이 위치 4개 사각형의 너비를 구한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픽셀에다가 그 너비를 곱하게 되면 곱하고 그것을 다시 곱해진 것을 더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의 보관값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코드에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먼저 해당 보관 위치 x, y를 둘러싸고 있는 4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해주고요. 그래서 이 xl과 xr은 x 소수점 위치 x를 기준으로 왼쪽 점의 좌표, 왼쪽의 x좌표, 그리고 r은 오른쪽의 x좌표가 되고요. 그리고 y에 대해서 y보다 바로 위의 정수좌표는
YT, 즉 탑이죠. 그래서 YT 위치, 그리고 Y 소수점 위치 Y 바로 밑에 점은 YB bottom 해서 X와 Y 주변이 가장 가까운 4개의 정수좌표를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형 넓이 4개가 있죠. 그 사각형 너비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관되는 픽셀 값은 각 위치에서의 픽셀 값에, 즉 이 위치를 보면 YT와 XL이니까 위쪽에 있는 소수점 위치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XL이니까 왼쪽에 있는, 즉 왼쪽 위 좌표에서의 픽셀 값이죠. 그리고 쭉 보면 이것은 오른쪽 위의 픽셀 좌표 값, 그리고 이것은 아래쪽 왼쪽, 아래 왼쪽의 픽셀, 그리고 이것은 아래쪽 오른쪽의 픽셀 값이 되겠고요. 거기에 사각형 너비, 반대쪽에 있는 사각형 너비에 4개의 가중치 값을 곱해서 그것을 더해주면 최종 보관된 픽셀 값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쌍선형 보관은 어느 정도 최단 입점 보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품질은 아니면서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좀 빠른 연산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보관을 하고 싶다, 계산 시간은 좀 더 들더라도 그럴 때는 이런 입방 훼손 보관 혹은 쌍입방 보관, 즉 입방이면 3차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쌍선형 보관은 1차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3차로 보관을 하겠다. 뭐 계산은 그만큼 많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런 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선형 보관에서도 4점에서의 가중치를 구했었죠. 그리고 X방향, Y방향으로 따진다면 각 방향별로 2점의 위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입방 훼손 보관에서는 X방향 그리고 Y방향으로 총 4개의, 각 방향마다 4개의 점에서 픽셀 값을 읽어서 해당 소수점 위치에서의 픽셀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4픽셀, 세로 방향으로도 4픽셀 값을 읽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 16픽셀이 보관에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수점 위치가 이곳이다. 그러면 X방향으로도 보다 작은 정수좌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Y방향으로도 보다 작은 정수좌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총 16개의 좌표값에서 픽셀 값을 얻어오고, 그리고 각 좌표에서의 가중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개를 그렇다고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 방향으로 먼저 보관을 하고, 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세로 방향으로, 또 가로 방향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보관을 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럼 각 축을 따라서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런 왼쪽 그림과 같은 가중치 함수를 사용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 가중치 함수가 뜻하는 것은 어떤 픽셀 위치로부터 이러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픽셀이 얼마나 가중치를, 그 픽셀에 대해서 가중치를 가지는가,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픽셀이 그 픽셀과 같은 위치에서 가중치 물론 당연히 가장 높겠죠. 그래서 거리가 떨어질수록 이제 가중치가 떨어지고요. 그것이 어떤 3차 함수 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가중치가 떨어졌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증가하고 또 되게 많이 멀어질수록 이제 뭐 거의 가중치가 0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러한 3차 곡선 모양의 가중치 함수를 사용해서 픽셀을 근사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는 총 4개의 점을 사용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위치가 있으면 그것보다 큰 2개의 좌표,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2개의 정수좌표에서 픽셀 값을 읽어오고 각 픽셀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그것을
선형 보관에서 마찬가지로 또 가중치를 곱한 후 더하면 이 위치에서의 픽셀 값이 얻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각 픽셀 위치에서의 가중치가 3차 함수로 구해지기 때문에 그 픽셀 값에다가 가중치 값을 더하고 곱하고 그것을 다 더하면 상당히 식이 이제 3차 항이 되게 많은 3차식이 되는데요. 그 식을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진 않죠. 세 줄짜리 식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픽셀 값을 보관하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보관 곡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이 각 가중치 값이 또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서도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 이런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보관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살펴보면요. P3, 즉 이 x좌표에서 떨어진 거리, 가장 가까운 x좌표, 가장 가까우면서 작은 이 x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P가 되겠고요. 그것의 3차 항이 존재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값들이 이웃한 이제 4개의 좌표에서의 픽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값이 두 개의 큰 값, 즉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위치가 되고 이 값이 이곳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x-1 이렇게 네 점에다가 가중치가 곱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살펴보면요. 입방 회선 보관 이름은 함수 이름은 cubic convolution interpolation 줄여서 cubic conv intp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고요. 먼저 가로 방향으로 먼저 보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로 방향 보관의 결과로 세로 방향의 보관을 하도록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먼저 네 개의 좌표값, 즉 가장 가까운 4개의 x좌표 그리고 가까운 4개의 y좌표 얻어오고요. 그리고 p 값이 있죠. 그 가장 작은 x값에서 떨어진 거리값 마찬가지로 q값 혹은 여기서는 dy라고 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y좌표에서 떨어진 소수점만큼의 값 그것을 dy라고 하고요. 가중치 함수에서는 세제곱항 3차 항까지 사용되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2차 항 x의 2차 항 x의 3차 항 그리고 y의 2차 항 y의 3차 항 미리 이렇게 다 구해둡니다. 그리고 내 좌표에서의 픽셀 값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 좌표 픽셀 값에다가 가중치 값 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래서 내 좌표에서의 픽셀 값도 미리 이렇게 얻어오는데 x축으로 4번의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그 4개의 결과에 대해서 또 y축으로 보관을 하니까 그래서 4개의 x축 좌표에 대해서 x축을 따라서 4개의 보관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4개의 좌표에서 또 값을 읽어오고요. 그래서 x1, 2, 3, 0, 1, 2, 3에서 읽어온 픽셀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c 값, 개수값이죠. 가중치 값. 그래서 1, 2, 3, 4, 즉 상수항, 1차 항, 2차 항, 3차 항 값을 구해주고 이 구해주는 이 개수값은 이 보관 함수에 있던 이 좌표 이 개수값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항 값 10호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수값 픽셀 값에다가 가중치 개수값 다 곱하면 가중치 값 각 차수에서의 개수값 이렇게 픽셀 값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개수값에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x방향 한 위치에서 x방향으로 보관한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럼 이 작업과 똑같은 작업을 x방향 보관 결과 ci에 대해서 또 0, 1, 2, 3 다 y방향으로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얻어진 것을 y 1차 항, 상수항, 1차 항, 2차 항, 3차 항
다 곱해서 더해주면 최종 보관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조금 더 좋다고 하는 쌍입방 보관도 있는데요. 쌍입방 보관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16개의 점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뭐 X방향, Y방향으로 따로 순차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정수좌표 4개의 값 사이의 공간을 어떤 3차 곡면으로 근사해서 보관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6개의 픽셀이 사용이 되면서 미분값을 구해야 되죠. 곡면을 구하려면. 그래서 미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위치와 나머지 이웃한 위치에서의 차이값 같은 것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선형 보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16개의 좌표값에 대한 어떤 가중치 함수를 가중치 함수는 가중치 값은 이 P값과 Q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이 소수점 좌표가 좀 더 이쪽으로 올수록 이 점들의 왼쪽 위 점들의 가중치가 낮아진다든지 그런 픽셀별 가중치를 P값과 Q값으로부터 구해서 16개의 점에 16개의 가중치를 곱한 후 더하면 최종 보관 결과가 얻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중치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것은 미리 다 구해져 있는 선형 방정식을 푸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것을 직접 계산해서 뭐 가중치 함수를 구할 일은 별로 없고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책에 있는 설명과 함께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이렇게 구해지는 가중치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방 회선 보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16개 좌표에서의 픽셀 값을 미리 얻어두고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1차 항 그리고 상수항부터 1차, 2차, 3차 항까지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개수를 구하는 것은 각 픽셀의 가중치 함수의 픽셀 값 곱한 것을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중치를 픽셀 값에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부터 3차 항까지의 항에다가 곱해지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개수 구하는 부분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항, 2차항, 3차항에다가 여기 이제 X방향, Y방향 두 방향으로 3차항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상수인 항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Y방향으로의 3차항이네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또 X방향으로의 1차, 2차, 3차항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은 X방향 그리고 Y방향으로의 3차항이죠. 그래서 거기에 개수가 곱해지는 그래서 총 16개의 항에다가 16개의 구해진 개수가 곱해지는 그런 식이 얻어지고요. 그 식의 함수값을 리턴하게 되면 쌍입방 보관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방 회선 보관이라든지 쌍입방 보관 내용 좀 복잡한 수식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수식 유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면 이렇게 보관이 되구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픈CV 같은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런 보관 기법들은 또 다 미리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크게 자주 직접 구현해야 되는 일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보관 기법들을 바탕으로 실제 영상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